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세부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해설을 하고요. 이제 연대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소상공 이거 해가지고 음식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 많이 따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제가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사업자를 낼 때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고 그러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가 같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인터넷 같은 그런 데서 많이 찾아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반 과세자는 그냥 일반 매출 금액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액에. 근데 이제 간이 과세자는 좀 그게 틀리는 게 일단은 여러 종류가 있긴 있는데 음식점 가지고 하나를 해보면은 간이과세자는 그 매출 금액의 1.5% 그리고 매입 금액의 0.5%를 공제받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사업자를 낼 때 일반 과세를 낼 거지 간이과세는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같은 이제 매출을 좀 높은 그쪽 있는 것은 좀 간이가 안 나오고 매출 일반 과세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 이런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 또 보면은 강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그 강남 대도시 그쪽에는 간이 과세자가 안 나오고 일반 과세자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특히 보통 우리가 처음에 사업자를 신청할 때 그건 이제 자기 기준으로 봤었죠.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1년에 매출이 한 1억 400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간이로 일반적으로 신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점점 이따 오후에 좀 이따 넘겨서 제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그 소득세는 큰 차이가 없는데 부가세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간이를 나와서 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처음에 우리가 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비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일반으로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 돼요.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럴 때, 인테리어 하고 그럴 때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못해도 요즘 보면은 2억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2억이면은 그 부가세가 10%를 우리가 같이 주고 인테리어 업자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2천만 원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원래 공급가액은 2억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2,200을 그 인테리어 업자에 주는 건데 일반 과세자로 우리가 전화했다고 처음에 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국가에서 환급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2천만 원을 못 받아요. 환급을 못 받아요. 그게 좀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작다 해서 꼭 이게 간이 과세자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것은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씩 이제 문의가 상담하고 그러면은 이걸 간이로 낼지 일반으로 낼지 좀 판단하기 약간 좀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처음에 뭐 이거 설계가 오를 때, 인테리어가 오를 때 인테리어 비용 따져가지고 정말 이거 얼마 안 된다 싶으면 간이로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사업 주체라는 것은 사장이 누구냐 그게 따지는 건데 개인 사업자 말 그대로 우리가 내 개인이 사장이 개인이 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 물론 대표이사가 있지만은 그 대표이사는 그 사람도 삼성으로 따지면 이재용 그 회장님 그 사람도 직원이에요. 삼성의 직원. 회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순이익 금액에 나온 금액의 6%에서 45%까지 있어요. 세율이. 근데 법인은 9에서 24%까지 있는데 이게 법인 세율은 많이 낮아요. 그리고 이제 설립 절차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좀 쉽게 간단하게 되는데 법인은 약간 좀 복잡하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개인 사업자는 뭐 이것저것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게 있고요. 또 회계비 처리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는
1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하나 다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세무 일을 할 때는 이 10원짜리 통장에 인출했다는 이 10원짜리 돈이 어떤 돈이냐까지 우리는 다 일일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많이 복잡해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표자는 급여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도 있고 뭐 그의 직원이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그 사람 그분들도 전부 다그 급여로 지정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퇴직금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특별한 퇴직금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돈 이익 나는 다 가지고 가니까 협업시키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있어도 내가 이제 회사가 망하도 내가 그동안에 일했던 거에 퇴직금 계산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주주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주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것도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순수하게 이익이 1억이 생겼으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10명 있으면 가지고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는 별도로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고, 외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특별히 이게 좀 보면은 높지 않더라고요. 대출이 좀 약간 꼭 힘들더라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주식회사 앞에 투자가 들어간다는 그 이런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뭐 대출도 쉽고 외부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 과세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 과세자하고 그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과세자 중에서도 일반 사업장 중에서도 단위 과세자하고 일반 과세자를 나눠지는데, 지금 제가 일단은 음식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은 매출이 전체 해가지고 1억 1,000을 매출을 우리가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법인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매출 금액의 10%. 그러면은 1억 1,000 중에서 1,000만 원 부어서 일단 납부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만이에요. 부가세만. 내가 매출을 1억 1,000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일단 세금이에요. 부가세 납부할 세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가지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 1억 1,000 금액의 매출 금액의 1.5%니까 165만 원. 이것만 먼저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벌써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이제 보통 음식점은 큰 의미는 없는데, 일반 도소매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반 법인하고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소매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업체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1억을 팔아야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 해줘요. 매출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간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2021년부터 이게 좀 세법이 많이 바꿨어요. 바꿔져가지고 그 간이과세자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4,800만 원 이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 하는데 4,800 이상부터 1억 400 이하는 또 세금 계산을 또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또 별도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큰 틀은 일반 과세자인데, 큰 틀은 똑같은 일반 사업자예요. 사업자에서도 또 이게 또 구분이 된 거예요. 간이과세자로 이게 하나 또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간이과세자로 또 간이과세자에서도 또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두 개가 하나의 간이과세자인데, 이 조그만 거 하나는 4,800 이하는 세금 계산서를 아예 발급 못 하는데, 이 또 하나는 4,800 이상 1억 500 이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쌍둥이인데 하나는 밑에서 아래 쌍둥이, 위에는 형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율을 부가세 계산한 거는 이 금액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속에서도 그 형에 대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을 발행할 수 있고, 밑에 동생은 세금 계산을 발행할 수 없다는 그런 차이예요. 세법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솔직히 어떨 때 보면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는 우리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산했잖아요. 매출에 대해서만. 그러면 매출이 있으면 또 그 반대로 매입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물건 사올 때라든지, 뭐 음식점에 밀가루 사온다든지. 좀 전에는 우리가 매출을 파는 거, 빵을 파는 거, 그것만 계산했는데, 얘는 우리가 빵을 사올 때 밀가루 사오는 거, 그걸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3,30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00만 원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건 값이 정말로 아까 인테리어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2억인데 2억 2천을 줬다고. 그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3,300만 원 물건 샀으면은 그중에 300만 원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미리 납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돈은 국가에 납부하지 않지만은 물건 사오는데 그쪽에다가 우리가 3,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중에 300만 원 세금이에요. 그리고 간이거시자는 3,300만 원 중에서 0.5%를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3,300만 원 곱하기 0.5%는 165만 원. 이 금액을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사업자를 냈을 때 간이거시를 냈는데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가 안 돼요. 연간 매출이. 그러면은 그 세금이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세금이 200만 원 나왔다. 전체 매출이 있고 매입 빼고 했는데도 세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4,800 이하는 세금을 아예 매겨야 됩니다. 간이거시자 중에서.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는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가 있습니다. 예. 1, 2, 3월 달 거를 4월 25일 날 4월 25일까지 신고 있고 또 4, 5, 6월 7월 25일까지 신고 있고 7, 8, 9월 달 매출 매입을 10월 25일 날 신고 있고 10, 11, 12 매출 매입을 1월 달에 신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4번 있는 거고 일반 거시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 날 신고하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를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간이거시자는 1년에 한 번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 매입을 그 다음에 1월달에 신고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간이거시자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거시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거시자 똑같이 7월하고 1월달 이렇게 두 번씩. 이건 이제 부가세 차이율보다 이제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인데요. 우리가 이제 간이거시자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단은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건데요. 이제 소매업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많이 없을 거고 음식점 이쪽에는 15%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체, 화물 이쪽은 20%, 숙박업은 25%, 건설, 창고 이런 거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보통신업도 요즘 잘 아시는 게 업종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보통신업 이쪽 많이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30%,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많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거래 상대방이 보통 소매가 많다 그러면은 간이거시자가 훨씬 더 유리해요. 간이거시자. 우리가 뭐 중간에 납품을 해가지고 납품 받아서 다시 그대로 납품 파는 게 우리가 지금 조소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뭐 제과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슈퍼라든지 일반 슈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 개인을 이렇게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개인 간이거시자가 훨씬 더 많이 유리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설 투자비 이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비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 거시자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이 부가세 때문에. 세율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전체 매출은 신용카드만 있다 가정하자고요. 신용카드 매출 그게 이제 1억 1,000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는 3,300만 원인데 이쪽에는 임대료하고 뭐 원재료비,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거 다 포함됐다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입 중에서는 면세 계산서라고 있어요. 면세 계산서는 흰 우유라든지 뭐 밀가루, 쌀, 농수산물
이런 게 흰 면세인데 흰 우유 중에서도 가공된 우유 있지 않습니까? 뭐 딸기 우유라든지 초코 우유 이건 과세입니다. 면세가 아니에요. 단지 흰 우유만 면세를 해당되는 거고 다른 건 다 이제 과세로 해서 이쪽에 매입 세금 센서 쪽으로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 공제는 현금 영수 매출도 포함됐다고 가정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신용카드도 있고 소비자가 우리가 가서 물건 사 오를 때는 현금 내고 현금 영수는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현금 매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가졌을 때 우리가 법인하고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전체 매출 똑같아요. 이 금액이 똑같은데 법인하고 일반 과세자는 세액은 1,000만 원 이걸 우리가 납부를 먼저 세금을 생각하셔야 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말씀드릴 때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매출에 대한 세금이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1억 1,000이 전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일반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두 개가 나눠지잖아요. 과표가 1억이 되는 거고 세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이 과세자는 아까 전에 음식점 내가지고 이걸 예로 기준으로 하는 건데 아까 15% 책자 보시면 15%가 명해놨을 거예요. 15% 하면 세금이 165만 원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월 때는 3,300을 줬지만은 과표가 300만 원 되는 거고 세금을 우리가 미리 준 게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 3,300 전체에 대해서 0.5%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면세 계산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흰 우유 같은 거 원재료 이것도 법인이나 일반 과세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금액에 이제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보통 보면 108분의 8이나 100분의 9를 계산한다. 그래서 세금이 165만 원을 공제해 주고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거 면세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요. 면세.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 금액에서 신용카드 우리가 매출 끊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의 이 전체 금액의 1.3%예요. 1.3%. 그래서 법인이나 일반이나 간이과세자나 1.3% 해가지고 143만 원 공제 받는데 이 중에서 지금 내가 설명을 좀 빠뜨린 게 뭐냐면은 법인은 이 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법인은 143만 원 공제 못 받아요. 일반 과세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은 세액 공제 못 받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398만 원이 세금되는 거고 간이 과세자는 5만 5천 원이 세금되는 거예요. 똑같이 매출 이렇게 잡았는데 그 차이가 크죠. 어떤 게 차이 납니다. 좀 전까지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 했으니까 이제 이제는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율을 볼게요. 세금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매출을 우리가 1억 과표가 1억 잡혀 있었잖아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1억 과표 잡혀 있고 매입이 3천 있고 면세 계산서가 2천만 원 있고 그러면 매입만 해서 매입이 5천만 원 매출이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 보면은 처음에 매출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아요. 매출을 잡고 나서 매입도 5천만 원 이렇게 다 잡고 나서 인건비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나가는 게 없겠죠. 지금 물론 대표자 혼자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직원이 있으면 이쪽에도 다 개인도 다 마찬가지 있겠죠. 근데 개인은 혼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도 법인 대표자 혼자 개인도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 혼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제가 200만 원씩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건비는 법인에서는 경비 처리해주고 또 기타 경비 이것도 제가 임의적으로 넣었어요. 똑같이 경비를 법인도 놓고 개인도 놓고 있을 때 2,300 넣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132만 원 이게 의제 매입 공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계산서를 아까 받았다 그랬잖아요. 2천만 원. 2천만 원 이 금액은 뭐냐면 원래는 이거 계산서를 받을 때는 세금을 안 주고 받잖아요. 말 그대로 계산서니까 이 계산서를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옆에 부가세가 따로 있어요. 이것처럼 공급가액 얼마, 세금 얼마 이렇게 치고서 저 세금 대서 따로 있는데 면세는 말 그대로 똑같은 종인데 세금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공급가액이에요. 이거. 근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냥 이 금액에 저기 109배 몇 우리가 공제를 해줄게. 세금 절세라고 공제해 줄게. 이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금액은 우리 소득세에서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경비를 그동안 빼줬으니까 어떻게든 소득세나 법인 납부하면 경비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부가세하고 소득세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익을 잡히는 거죠. 자기이익으로 쉽게 말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에요. 이 금액은. 그리고 이제 이 신용카드 매출 공제도 국가에서 이 금액을 아까 전에 143만 원 공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도 어떻게 보면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지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413만 원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공제는 법인은 소득공제가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혼자 있다 가정하면 150만 원. 근데 이 공제 소득공제도 자기 부양 가족이 많다든지 자기 뭐 와이프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자기 부모님 있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되겠죠. 그런 분이 계시면은 훨씬 더 올라가겠지 금액이.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소득 금액이 법인은 413만 원 나오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 20,800만 원 나오는데 이 세율은 법인은 9%, 개인은 15%. 이것도 제가 나중에 페이지 남기면 왜 이 사람은 이쪽에는 15%고 아까 전에 뭐 45%가 있다니 왜 이 사람은 이쪽이 15%인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법인은 세금이 37만 원, 개인 같은 경우는 280만 원. 이 금액에 따라서 이제 나온 거고 이 속에는 납부세액은 주민세가 또 따로 있어요. 모든 주민세가 같이 포함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포함한다 그러면 300만 원 가까이 될 거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전에 말씀드리면서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월급 200만 대표자라는 거고 특별히 개인 사업자도 부양 가족 상황에 따라 소득금이 많이 낮아도 세금도 낮아집니다. 이쪽이 부양 가족 공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빼고 세금 다 빼고 나서 2,700만 원 가져갈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2,727만 원 가져갈 수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2,723만 원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다른 거 합산 금융소득이 있어가지고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이 있어요. 종합소득. 그래서 이 사업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업소득 있고 내가 또 금융 쪽에 예금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그 금융소득 합산하게 됩니다. 또 플러스 내가 다른 데에 뭐 다른 법인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가 또 배당을 받아요. 내 개인이 배당 받는 것도 같이 다 합산하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하는 게 종합소득. 순수하게 법인은 그냥 법인세를 알잖아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5월달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를 알잖아요. 이걸 그렇게 다 묶어서 하는 게 종합소득세예요.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데 사업자는 근로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럴 때는 근로소득 플러스 내 개인 사업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 소득세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인은 이것저것 뭐든지 순이익에 대해서 전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대로 납부하는 건 좀 아깝잖아요. 세금이 많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율도 있어요. 우리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10% 감면이 있고 이건 이제 차후에 많이 좀 아셔야 될 건 이제 이쪽 라인에는 아무래도
사장님들보다는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서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일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 감면이라 지금 제조업체는 그 세금 나온 금액의 20%를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조소매는 10%. 이게 좀 지역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도시냐 비도시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청년 뭐 창업 이게 제일 커요. 세금. 이걸 5년 동안 세금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이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고용중대 세액공제. 고용중대란 뭐냐면 내가 있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채용을 해요. 채용하면은 이 금액 개인당 1,500만 원, 지금 청년 같은 1,700만 원 아마 인상됐을 거예요. 이게 세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금액을 또 공제를 해주니까 세금이 거의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리가 뭐 기계 설계해서 뭐 새롭게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일 우리가 보면은 세금을 납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그 젊은 사람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이게 제일 커요. 이거 가지고 5년 동안 세금을 아예 한 푼도 안 내요. 세금이 10억 나오도 100억 나오고 이거 나오는 이쪽이 이거 창업. 그래서 어떤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시 경쟁통합으로 다른 세무사한테 대신 의뢰해가지고 저도 그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청년 세액감면이 창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하면서 내가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한번 냈다가 망해가지고 폐업해서 또 한 번 다시 낸다, 이건 안 됩니다. 내 생애 최초로 사업자성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년 창업이라는 거예요. 5년간 50%, 이게 50%라는 건 지역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 쪽에는 50%고 서울 밑에 그쪽에는 10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그 요건이 좀 많이 좀 복잡한데, 청년이면서 창업해야 된다. 청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창업 내가 할 때 우리가 만 기준입니다. 만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성분도 계시지만은 군 복무하고 그러면 2년 다시 플러스 해줍니다. 그리고 뭐 장기하사든지 무슨 뭐 그쪽에 하다가 나왔으면 최대 6년까지 같이 업을 해줘요. 그러면 6년은 보통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2년 정도 되니까 34세에서 36세까지 되겠죠. 남자분들. 그래서 그리고 청년 창업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 감면 업종에 해당돼야 한다. 이 업종이 또 이쪽에서 보면 많이 복잡해요. 광업, 제조, 건설업, 음식점. 근데 음식점 중에서도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은 해당이 안 돼요. 커피 전문점. 그리고 이제 또 출판업, 오디오, 생산물 있고, 전기통신, 프로그램 시스템, 정보통신 개발, 뭐 광고도 되고, 문구, 전문 디자이너도 되는 거고, 이제 이쪽 행사 대행업도 이거 창업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뭐 정치산업, 인력 공급업, 이쪽도 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거, 통신 판매업, 소리 이쪽까지 다 해당되는데, 근데 도소매업은 조용히 됩니다. 비용법에 애견비용도 해당이 되는 거죠? 애견 미용은 그것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돼요. 솔직히 저희 사무실도 애견 그쪽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미용업이 애견 같이 요즘 포함되어 있나 모르겠네. 왜냐면 코드가 다 틀려요. 코드가. 그건 제가 뭔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찾아서 한번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이제 최초로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 그리고 동종 업종으로 창업이 없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가끔씩 하시는 게 있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제조업체를 저기 뭐지 제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망했어요. 내가 이걸 인수를 해요. 이거 창업 아니에요. 이쪽 외에 지역에서 다시 따로 옆집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창업이에요. 이거 하던 걸 다시 인수하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인수가 창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100%짜리하고 50%짜리가 나눠지는데 그 수도권, 과밀, 어찌권 지역 외에서는 100%가 되는 거고 수도권, 과밀, 어찌권에서는 이제 50% 되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특별시 이쪽은 전부 다 50%짜리예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전부 다 50%짜리인데 그 중에서도 광화군, 옹진구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는 100%로 공제가 돼요. 이쪽이 제외. 시설단지 그렇게 따지면 돼요. 인천시에서 약간 좀 지역이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100%로 인정해 주는 거고, 뭐 의정부시까지는 이쪽까지는 그렇겠지만 의정부시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50%짜리. 쉽게 말해서 서울 근교는 전부 다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위 라인에는 인천시라든지 의정부시, 뭐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이쪽에는 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아직까지. 50%. 안산시 100%예요. 안산시. 안산시가 없죠. 내가 알기로도 안산은 해당이 안 된 걸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세법이 또 올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이번에 바뀌면 특별히 이제 1년 동안 안 바뀔 건데 안산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착자 만들 때까지는. 똑같은 음식점이 우리가 커피 전문점하고 제과점하고 똑같은 음식점이에요. 들어갈 때 이쪽에 음식 수법하고 해가지고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과점하고 커피 전문점 오르기 이게 앞에 잘 보일지 모르 책자 보면 56번 코드가 앞에 있는 56번이 앞에 코드예요. 56번 코드에서도 보면은 이게 뒤로 나눠지는데 이쪽에 보면은 일반 음식점 속에서도 이게 또 나눠져요. 커피 전문점하고 일반 제과점 비쪽으로. 근데 커피 전문점은 해당이 또 안 돼요. 앞에가 5, 6, 2 하나 이쪽까지만 돼요. 5, 6, 1까지만. 5, 6, 2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있어. 5, 6, 2. 그래서 코드가 5, 6, 1 제과점 해당되나 5, 6, 2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다툼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세법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커피 전문점은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커피를 팔 때 솔직히 커피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제과도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좀 파는 경우 솔직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의뢰 오면 좀 같이 시설을 좀 해놓고 만들어야 될 것처럼 말을 해요. 제 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실제로 매출은 어떻게 보면은 카드 전체 매출 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게 주 매출이 커피 전문점인데 이 제과를 좀 넣으면 자기가 본인 사장이 넣으면 만들어서 넣으면은 전체 매출 100 중에서 한 50대 50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방법. 그럼 50대 50이면은 이 금액에 우리가 제과점은 50% 세액 가면 되니까 세액 가면 받은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을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게 편법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던
사장님한테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단지 부분 병의를 해야 돼요. 우리 전체 매출 중에서 커피 매출은 얼마, 제과점 매출은 얼마,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체 매출 커피가 90만 원이고 제과점 매출이 10만 원인데 제 3자는 모르잖아요. 세무서 들어갈 때는 전체적으로 내가 매출 100인데 이렇게 세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세무서에서는 몰라요. 우리는 전체만 들어가니까. 그 단지 아는 건 본인 사장님밖에 모르죠.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전체 매출 내가 신고한 중에서 50만 원이 제과점 매출이고 50만 원이 커피 매출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대신에 그 근거를 또 사장님 나름대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만드는 방법도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로 상담하면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커피 전문점으로 해가지고 사업자격증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도 제과점 업종 추가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감면받아야지. 이건 안 돼요.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처음 같이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가. 우리가 커피점을 내놓고 나중에 이걸 추가한다.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감면 절대 안 돼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좀 이게 이쪽으로 할 생각이 있을 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존에 커피 전문점 사업장 내고 제과점 업종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걸 사업장 확장으로 봐가지고 청년 창업 세액감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첫 사업자부터 이제 우리하고 상담한 후에 사업자 내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청년 이번 창업이 제일 큰 메리트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것저것 이제 우리가 뭐 자산 같은 거 취득하고 그럴 건데 뭐 승용차도 살 수가 있고 뭐 일반 뭐 카니발이라든지 그런 승합차도 살 수가 있을 건데 9인승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차에는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5천만 원짜리를 5,500만 원짜리를 차를 산다 그러면은 똑같은 카니발 6인승짜리도 5,500만 원이고 9인승짜리도 5,500만 원이면은 9인승짜리는 5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근데 6인승짜리는 공제를 못 받아요. 일반 승용차 중에서도 뭐 화물차, 용달차 말하는 거죠. 용달차라든지 벤 승용차. 옛날에는 뭐 무쏘가 있었죠. 무쏘 벤인가? 무쏘 벤이 있었나요? 네. 뒤에 뭐 스포츠, 무쏘 스포츠. 무쏘 스포츠도 공제가 돼요. 그리고 1000cc 이하, 뭐 모닝이라든지 뭐 무슨 차이죠? 그런 거 같은 1000cc 이하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공제돼요. 차 상금의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인승 이상 승합차, 뭐 카니발 9인승 이상 말씀드린 거예요. 뭐 스타렉스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125cc 이하 오토바이. 이런 건 다 우리가 부가세 공제 다 받을 수 있는 차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적격증명을 그러는데 이 적격증명은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이게 또 신용카드, 현금용 수수. 이걸 항상 받으셔야 되고 또 이걸 못 받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일화된 간이영수증 이렇게 된 거. 근데 요즘은 솔직히 그걸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시장 가면 그런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써주는 경우도. 그것도 우리가 등기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으면 말 그대로 이만큼이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어딜 가든 간에 다 카드로 다 사용하잖아요. 10원짜리 하나나, 저도 그래요. 50원짜리 하나나 뭐 100원짜리 하나 다 카드 결제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카드 결제하세요. 깔끔하게. 그게 속 편해. 그리고 이제 사업자 하실 때 이 카드 있잖아요. 카드는 무조건 국세청이나 홈택스 다 등록해 놓으셔야 돼요.
가끔씩 어디 뭐 은행 같은 데 만드셔서 이게 뭐 사업용 카드다 해가지고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종류 가끔씩 있어요.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등록 다 하셔야 돼요. 개인 카드에서 사장님들 계시면은 사장님 개인 카드 있잖아요. 무슨 뭐 이런 뭐 롯데카드니 무슨 현대백화점 카드 무슨 카드니 다 무조건 등록해 놓으세요. 자기한테 도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등록해 놓으면은 나중에 뭐 생도 사무실 의뢰할 때는 그거 다 우리가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 받아가지고 이게 필요하면은 우리가 등기 넣을 거고 필요 없으면은 뺄 테니 무조건 다 등록하세요. 무조건. 그래야지 단돈 10원이라도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거 빼놓으면 절대 빼놓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카드 누락된 거니까 경비점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해줄 수 없는 건 아니고 해줄 수 있는데 솔직히 저희도 귀찮아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은 이렇게 등록을 하면 국제적 바로 우리가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다운 안 받고 이걸 카드사에서 엑셀로 우리가 받으면은 일일이 체크하면서 다 올려야 돼요. 자세히.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냥 몇 개는 패스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산에 올라와 있으면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그냥 해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봤을 때는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빼는 것도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인건비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장님 밑에 있다 그러면은 제일 큰 게 뭐냐면 4대보험이에요. 4대보험. 내가 사장님한테 월급 1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4대보험 20% 나가요.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4대보험 나가는데 그 중에 10%가 회사 부담, 나머지 10%가 내 개인 부담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장님한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은 일단 20만 원 납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10만 원은 내가 월급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뺀 나머지 90만 원만 나한테 월급 주는 거고 내 돈 10만 원하고 사장님 돈 10만 원 플러스 20만 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은 20만 원인데 200만 원이면 40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식당 주방장들이 있으면 보통 한 300, 400 돼요. 그렇죠? 그러면 400만 원 잡아도 400만 원 잡으면 80만 원이에요. 이게 직원이 한 명 있는 거 아니고 좀 크다 보면 2명, 3명,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만 원 납부하는 게 쉬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100만 원 벌기 굉장히 힘든데 물론 이 100만 원이 원칙상 50만 원은 내 부담이고 50만 원 회사 부담이지만은 직원 입장에서는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대보험 내가 부담인데 여기 안 있을래 다른 옮길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보통 주방장님들 보면은 사대보험 회사에서 보통 다 인식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제과점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좀 8군데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장님들 보면은 이 사대보험 다 내가 부담하고 회사 사장님 다 부담하고 직원은 내가 월급 500만 원이 나면 500만 원에서 10% 50만 원 빼고 원래는 450 줘야 되는데 500만 원 그래 다 내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대보험 자체를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식으로 알고 계세요. 주방장님들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저한테 500만 원 주지만은 인건비를 줄여요 그냥. 4대보험 때 이게 무서워하죠. 그래서 200만 원 줄인 경우도 있고 150만 원 신고한 경우도 있고 다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 근데 우리가 문제냐면 그냥 이렇게 했을 땐 좋아요. 그냥 4대보험 납부해 된다.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저한테 실제로 한 달에 500씩 줬는데 그래서 100만 원 신고한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럼 400만 원 붕뜨잖아요. 1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이 4,800이 사장님들은 순수하게 순 이유로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만 생각하지 나중 걸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절대 저는 인건비 좀 봐서는 줄이지 말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줄였다 그러면은 누구 친인척이라든지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 줄인 만큼의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와라. 인적사항을. 그래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쨌거나 나중에 보면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 해봤자 1%, 1.5% 거의 말해봤자 2% 이거밖에 안 돼요. 일용직은. 그 납부하고 말지 그 차익만큼 무조건 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만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만큼 줄인 만큼의 인적사항을 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신고해요. 일용직으로. 아까 400 준 사람은 정식 직원이잖아요. 근로자잖아요. 근데 일용직은 말 일당이에요. 일당. 일당식은 그냥 1.3% 한 2%만 떼면 납부하면 끝나요.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
참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즘 세무조사 많이 나와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3%라는 게 뭘까요? 사업소득. 그게 사업소득이에요. 3.3%가. 3.3%라는 게 사업소득이 뭐냐면은 얘가 근로소득 특히 세 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내가 정말로 우리 사장님이 있으면 내가 사장님의 소속된 직원이에요. 일을 할 거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월급 받잖아요. 이게 내가 근로소득이에요. 월급쟁이 쉽게 말해서 이게 월급쟁이에요. 근데 월급쟁이 빼놓고 오늘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 이쪽 분을 오늘 일당으로 썼어요. 일당으로. 오늘 필요하니까 한 사람 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어디 중개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일당이에요. 일당 이쪽까지 이해되셨죠? 네. 또 한 가지 이쪽 좀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게 사업소득 3.3%.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영업을 하는데 사장님이 무슨 영업을 해요. 근데 뭐가 필요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쪽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물건을 사장님한테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건 소개비 받는 게 소개비. 소개비 받는 내 입장에가 3.3% 사업소득이에요. 이 영업을 내가 저 완전 영업을 아니라 소개시켜주는 거. 소개시켜주는 중간 마진을 먹는 거. 이해 안 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수당에서 보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뭘 하고 나서 수당을 먹잖아요. 수당. 그쵸? 이 사람들이 3.3%예요. 이 사람들이 3.3% 신고하는 거예요. 세법상. 근데 알바가도 3.3% 떼잖아요. 잠깐 누구요? 일단 가도 3.3% 떼고 있는데. 알바예요? 아니 그냥 기간을 일주일 정도 이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세무조사하고 해명자를 세무조사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그게 원칙상은 일용직으로 신고해요. 알바로. 2%는 세금 납부하고 나서 2%만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하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왜 3.3%를 신고하냐? 3.3%는 내가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받았어요. 그럼 3.3% 떼고 사장님은 저한테 3.3 50만 원 3.3% 355 1,500원 1,650원 1,650원 떼고 저한테 49만 원 얼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장님 손에 있어요 없어요? 손에 없지요. 왜냐하면 월급에서 뗐다가 그대로 세금 납부하면 되니까. 손에 없죠. 3.3%니까. 그렇죠? 근데 일용직은 내 거에서 솔직히 일용직에서 그 2% 세금 떼나요 안 떼요? 사장님 다 부담해요. 고용산재보험이니까. 그건 100% 회사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용직 신고 안 하고 3.3%를 신고해요. 이 금액이 뭐 1, 2, 3만 원만 아니고 3, 40만 원이면은 보통 일용직 신고하겠죠. 근데 보통 사업소득 신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몇백만 원이다 말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니까 사업주님들 손해 안 보려고 3.3%를 신고해요. 3.3%로. 말 그대로 3.3% 신고한 사람들은 원칙상 세법상으로는 영업에서 내가 수당을 해서 먹는 사람들이 3.3% 신고하는 게 세법이 맞아요. 근데 이걸 편법으로 일반 음식점이나 이제 그런 쪽에 편법으로 3.3% 신고해버려요. 왜냐면 자기 사업주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 받으면 3만 원에서 3.3%만 떼고 내가 받고 이 세금만 세무서에 납부하면은 사업주 입장에 아무 손해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음식점에서는 그 영업용 활동이라는 게 뭐 특별히 필요할까요? 수당이 필요할까요? 내가 음식점 가서 내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3.3% 받을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세무서에서 해명을 안 나와요. 물론 종종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큰 식당들 우리가 어디 뭐 다른 단체에서 여행지 같은 데 있잖아. 어디 뭐 관광 같은데 내가 사람들 몇 명 데려올 테니 이쪽 넣어줄 테니 여기서 좀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네. 이럴 때 내가 수당이에요. 영업 활동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3% 신고하는 게 다 편법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걸리나요?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해명자는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3.3%를 네. 했던 거 알바들은 네. 그 다음 그 올해 내가 그 3.3%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서 그것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4.3% 신고를 했었어요. 네.
근데 작년까지는 3.3%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년 동안 내가 그 사장님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3.3% 해가 매출 잡혔어요 내가. 그러면은 3.3% 340 120만 원 세금 납부 해놨어요. 3% 주민세 빼놓고 3.3%라는 게 뭐냐면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3.3%예요. 원래는 3%예요. 근데 3% 계산하면은 4천만 원 하면 3, 40, 120만 원 세금 납부를 해놨어요. 일단 세무서에다가 내 돈으로. 원래 내가 4천만 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3%를 뺀 나머지를 내가 받았고 실제로 내가 380 얼마를 내가 받았을 거예요.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보통 내가 부담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요. 그분들은 5월달에. 그럼 4천만 원이면은 솔직히 세무서 과세 관청에서 보면은 매출 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경비 집어넣어요. 내가 매출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내가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3,900만 원 들어갔다. 세무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럼 100만 원 남는데 100만 원에서 아까 인적사항 내가 기본공제 있다 그랬잖아요. 150만 원. 이거 빼버리면은 저는 소득이 0이에요. 0인데 0이니까 내가 납부했던 거 100만 원, 저 120만 원 환급을 받아요.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맞는 거고 솔직히 이렇게 해서 환급을 받는데 또 작년부터는 또 뭐가 문제냐면 사업소득 내가 신고하잖아요. 그동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타치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타치예요. 세금 다 걷어가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사업소득 신고했는데 뭐 고용보험 나왔다, 뭐지? 국민연금 나왔다, 건강보험 나왔다, 그 말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있죠. 작년부터 그것도 새로 다 추경하고 있어요. 그것도 요즘에 함부로 저한테 신고 못해. 예전에는 누구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너 좀 사업소득이야, 너 나중에 환급 받아서 타먹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3천만, 4천만 다 뿌렸단 말이에요. 환급 다 받아먹었는데 요즘에는 그 다 세무서에 이제 매출 다 잡히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국민연금 납부하세요, 건강보험 추가 납부하세요 다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중간에 또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편법을 해가지고 3.3% 식당 같은 데에서는 신고를 했어요. 도서면은 3.3%도 가능해요. 왜냐면은 우리 쪽에 물건이 없는데 저쪽에서 물건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연결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특히 음식점에서는 이거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거 조사보다는 이거 왜 이게 3.3% 사업소득 신고하십니까? 해서 안내문이 다 나와요. 그럼 이거 다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 못하면 뭐가 되냐? 이분이 다 근로로 잡혀요. 근로소득으로 월급쟁이로. 월급쟁이 잡히면 또 그동안 납부 뭘 안 했던 거 있잖아요. 20%짜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또 별도 소득세, 주민세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월급쟁이니까 세금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다 납부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 다 따라오고 없을 거 아니에요. 3.3% 했던 사람들. 물론 지금도 있으면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이거 세금 다시 주세요. 하면 줄까요? 월급쟁이들이? 원래 월급쟁이인데 사업소득 신고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전화와서 다 받아갔어요? 네? 전화와서 받아갔어요. 어디가? 그 업체랑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용하고 현재만 신고하고 세금을 떼고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 부패 업체에서 알바를 4개월 동안 했는데 예. 그 일정 금액이 되게 많이 돼갖고 4개월 동안 이제 일당으로 쳤는데 한 20만 원씩 줘갖고 금액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보험을 내야 된다 그거죠. 공단에서? 네. 근데 그 보험을 우리는 이미 계약이 끝나서 거기를 안 가는데 우리가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내줄 수가 없이 네가 내라 뭐 이렇게. 아니 전화 왔을 때 어디서 전화 왔는데요? 그 업체에서 부패 업체에서. 그래서 그 보험료를 그 돈을 어디다 보냈어요? 그 회사에다 보냈나요? 그 용지에 나온 걸 돈을 냈던 것 같아요. 그 용지라는 게 어떤 용지일까요? 국민연금인가 의료보험 용지가 뭐 날라왔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각자한테 다 뿌려진다니까 그게 각자한테. 왜냐면 그 회사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시초는 잘못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나온 게 그 소득에 그쪽에서는 분명히 사업소득 신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3.3% 진짜 일용직 신고하지 않았어요. 일용직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일용직은. 끝나버리는데 3.3% 신고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작년부터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고용보험 말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이제 사람도 경기 부족으로 그러면은 사업소득에서 신고 이것저것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식당이 저희가 몇 개를 식당을
굉장히 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과 한 명이 그걸 또 있었어요. 사업소도 신고하는 업종이 두 군데가 있었구나. 한쪽은 아예 안 나왔어. 그게 세무서가 약간 틀린가 봐요. 왜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나왔는데 저희도 사업소도 신고했어요. 3.3%. 근데 저희는 해명했어요. 그래서 세금 추징 아무도 없이 그냥 저희 나왔어요. 그건 이제 세무사님들마다 노하우가 다 있겠지만은 저희는 어쨌든 해가지고 이거는 좀 금액이 컸었어요. 매도 됐었는데 저희는 해명 다 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 3.3% 신고했습니다. 근데 그 해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해명 못하면 세금 다 추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 새로운 사업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일단은 뭐 수도요금 특별히 상관없어요. 수도요금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나머지 뭐 전기료라든지 통신비 있잖아요. 통신비는 우리 사업자 번호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부가세 해당 공제 못 받아요.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 뭐 얼마 안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사업자다 보니까 전기요금 솔직히 많이 나와요. 보통 20만, 30만 원 나오는데 그 중에 10%만 해도 2만 원이단 말이에요. 부가세가 1년이면 20만 원이에요. 그거 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걸 모르시고 그냥 뭐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특히 전기료, 이 전기료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처음에 고지서 나온 것만 우리 들어오기 전에 거 고지서를 가지고 한전 시청하면 바로 이게 처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료 특히 이거 해주시고 어떤 분은 통신비 있잖아요. 핸드폰 요금 이것도 사업자 그걸로 바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료비 이런 건 다 뭐 주문하고 부를 때는 계산서를 다 세금 계산서로 다 우리가 발행할 건데 그 외에 나머지 이거 살 때는 전부 다 신용카드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조사비 있잖아요. 경조사비 우리가 뭐 축의금이나 뭐 부익금 납부할 때 그런 거 캡처 요즘에는 그 예전에 우편으로 오지 않고 요즘에 다 모바일로 오잖아요. 캡처 해가지고 세무서 사무실에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30만 원에서 경조사비 30만 원을 했다. 30만 원 했다 그러면 30만 원 이제 다 안 돼요. 20만 원까지면 20만 원만 되는 거예요. 20만 원 있으면 15만 원 했다면 15만 원 경비증 다 되고 20만 원 했으면 20만 원 경비증 다 되는데 내가 30만 원 했다. 그러면 10만 원만 안 되는 거 아니고 30만 원이 다 경비증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번에 내가 50만 원 쓰니까 20만 원 경비증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50만 원 전체 통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쪼개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이 한 500장 있어요. 청첩장 부익은 왜냐면은 다 나눠야 돼요. 저는 많이 그래도 부해요. 왜냐면 사장님이 저한테 50만 원짜리 줬어요. 캡처해가지고 그럼 50만 원 다 날릴 거예요. 저는 사장님 거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하면 하나 놔도 그냥 나도 20만 원만 처리해. 그리고 다른 사람 거 얻은 거 있잖아요. 이걸 20만 원, 20만 원 또 쪼개서 넣어요. 혹시 이쪽에서 뭐 법인사업장 하실 분 계신가요? 법인사업장 정말 하셔야 돼요. 법인사업장 진짜 잘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10월째를 하려면 이 돈이 왜 나가는지 다 증명 다 맞춰야 돼요. 지금 저희도 항상 지금이 12월 달이죠. 11월까지 업체들, 법인들 업체들 사장 항상 저희 사무소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통장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통장 뭐 카드는 다 받겠죠. 내가 맞추고 다 맞춰요. 외상때 나갈 거니 그런 걸 다 맞추는데 내가 정말 모르는 거 있어요. 돈을 100만 원 인출됐어요. 그럼 나도 모르라. 사장은 알겠죠. 근데 사장님 오시라 가지고 맞추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겠대. 무슨 돈인지. 솔직히 저희도 보면 뭐 일주일 전부터 까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저 같은 사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100만 원 뺐는데 뭔가 썼겠죠. 개인적으로 썼겠죠. 그쵸? 그럼 뭘로 처리하시겠어요, 사장님? 뭐 네? 접대비? 접대비 다 카드로 하는데 카드 아니면 접대비 생각 안 돼요. 간이용수는요? 만원 이하만 했는데 그걸 100만 원에 100개에 모을 수 있어요? 3만 원. 저기 3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접대비가 3만 원 이하는 괜찮은데. 간이용 수준이. 아니요, 만 원이에요, 만 원. 저는 3만 원 계속 안 쳤는데. 언제 저기 방금 찾아봐. 지금 3만이라고요? 간이용수증이? 그래요?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만 원 아닌가요? 접대비가 3만 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간이용 수준은 무료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간이용수증. 그래서 3만 원이거든요. 혹시 옛날 거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옛날 거 보신 2019년도 그때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올라온 거?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 말씀하신 거 100만 원 적립철이에요. 청첩장은 다 해가지고. 근데 세무사 사무실도 보면은 물론 첫 번째가 세무사 사무실 잘 만난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세무사 사무실 속에서도 담당자를 잘 만나야 돼요. 담당자. 어떤 담당자가 내 친구인데 내 친구는 저 직원인데 자기는 그 친구 여자분이세요. 근데 자기는 사장님 무슨 말을 하면은 원칙상 아니면 절대 안 해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구 경력이 오래되고 그랬지만은 경리 그때 5만 원이면 그냥 싸. 저는 계속 10,000원 하고 있었거든요. 적대비는 10,000원 맞아요. 그런가? 네. 내가 거꾸로 하고 있었나? 금액은 3만 원까지 입장되는데 적대비는 10,000원. 그런가? 거꾸로 하고 있었는 거구나. 하도 요즘에 그 가이어서 사용할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그냥 정정할게요.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적대비는 10,000원. 저도 모르는 게 있었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장님도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다 청첩장 그런 걸 많이 좀 준비해 오셔야 돼요. 친구들한테 뭐 청첩 받는다든지 그런 거.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걸 준비를 다 안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사장님이 주는 것만 하고 안 하면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경조사비가 1회 20만 원만 되면 무한대로. 근데 그게 무한대는 아니죠. 그게 기본이 2,400인가 아마 그렇게 잡혀 있고 또 그 이상 매출 얼마 이상인 것도 이제 그 요일도 약간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업종별로 다 틀려요. 1,800부터 1,800만 이제 1,800도 있고 또 일반 제조업체 2,400인가 그렇게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일반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그 2천만 원까지 솔직히 그렇게 넣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뭐 특히 개인은 좀 덜하겠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경비 떨면한 게 없어요. 왜냐면 완전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청첩장 그런 게 제일 유용한 게 청첩장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전화 오면은 야, 좀 너가 좀 적당히 좀 이런 거 좀 해주라니까 자기 그런 거 싫대. 자기가 멋있더라 멋있대.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면 술 마시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우리한테 욕을 먹어.
난 미친 거사. 왜좀 뭔가 힘든 것도 아닌데 왜 그것도 이런 거 못하냐고. 걔도 경력 오래 됐거든요. 경력도 그 친구도 한 25년 좀 넘었나? 아직도 요령이. 그래서 어쨌거나 보면은 그저 세무사를 혹시나 구하시면은 특히 담당자도 경력이 오래된 그분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게 좋아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령이 많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사장님들 미팅하고 그러면은 궁금할 때는 항상 전화하시라 그러죠. 밤 10시, 11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잠을 늦게 잘 테니까 12시 정도, 12시, 1시 정도 잠을 자요. 집에 있으면 이제 가끔씩 전화 와요. 술 드시고 담배를 하나 사야 되는데 이걸 카드 사야 돼, 현금으로 사야 돼. 그러면 카드 사시라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사장님이 묻고 계시면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일 물어봐야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딱 까먹어요. 궁금한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밤에도 상관없으니 전화를 잘 못하겠으면 카톡을 남겨주세요. 카톡이나 바로 전화하시라고. 내가 전화 받으면 뭐 잠깐 대화하고 한 솔직히 20초, 30초면 다 끝난 내용이 해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밤에도 특별히 상관없으니까 밤에 바로 전화 주시라고. 그게 저도 편해요. 왜냐면 다음날 카톡 보고 또 답변한 것보다는 그냥 바로 전화해서 설명드리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하나 그리고 저기 세무사 사무실 맡기고 그럴 때는 일단 경력자 많으십니다. 최소한 못해도 요즘 보면은 한 8년 이상 넘어야지 아 이분이 좀 아시는구나. 저 처음에 배울 때가 내가 94년도 내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밤 12시, 1시, 2시까지 그때는 이제 다 수작업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전산을 해버리잖아요. 저도 좀 방금 모르잖아요. 만원짜리 3만원. 왜냐면 특히 저 요즘에는 다 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특히 뭐 요즘에 수기 그런 게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즘에는 다 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옆에 컴퓨터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친구들 컴퓨터를 치고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업체 가면은 계속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면 아 이건 이랬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 뭐 8년짜리가 사무실 일을 할 수 있지만 상담은 솔직히 10년 이상 넘어야 상담해요. 제 사장님과. 그 친구들 가서 어디 뭐 소개 들어서 상담해라 하면 절대 안 가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그동안 했던 거 추천을 따지면 이제 개인들 거 우리가 쭉쭉쭉 하고 오다가 1년 동안 총 이익이에요. 총 이익 매출의 총 순이익 총 순이익이 1,400만 원 이하면 2% 세입이 돼요. 2% 그리고 1,500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 15% 한 다음에 126만 원을 빼줘요. 그다음에 5,000에서 800, 5,000에서 8,824%, 그다음에 35%, 38%, 40%, 40%, 45% 수준 나오는 거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밑에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기껏 해야자 뭐 2억에서 2억 초과 퍼센트나 19%. 근데 대인들을 보면 대부분 이쪽 라인까지 생긴 것 같아요. 이쪽 라인까지. 이쪽 라인 생기기에는 특별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 6명, 7명? 42%짜리가. 순이익은 순이익이에요. 근데 이걸 내기 위해서는 실제 경비보다 더 많이 들어갔겠죠. 실제로 이것보다 이익이 더 나겠죠. 근데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낮춘 거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2번 있어요.
5월달에 한 번 있고 성실 신고를 해가지고 매출 많은데 6월달까지 신고해요. 6월달까지 예전에는 5월달 다 끝냈었는데 이제는 6월까지 신고있다 보니까 6월달에 신고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실 신고는 법인처럼 일일이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매출 누락이 있는데 세무사가 알고 그걸 넘어갔다 그러면 세무사 징계했어요. 간판 내려요. 벌금 나오고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수수료가 더 비싸요. 한 달 연기되고 그만큼 세무사가 책임지니까 통장까지 다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 업체들. 그 업체들은 우리가 가공료비를 넣어줄 수는 없어요.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비 부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일반 말로 그냥 공유생비 300만 원 퉁 집어넣어버리고 여기교통비 100만 원 퉁 집어넣어버리고 접대비 100만 원 퉁 집어넣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 매출 높은 데는 근데 요즘도 보면 세무사 사무실 이렇게 통통 넣지는 않아요. 정말 요즘에 뭐 그냥 달라를 걸요. 주위에 뭐 사업장들 계시면 친구나 누구가 선후배 사람들 보면 5월달 신고 올 때는 주위에서 뭐 영수증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막 하는데 하도 국세청이 전산이 잘 돼가지고 저희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해명자로 해가지고 오라, 뭐 해가지고 오라. 저도 아까 전에 또 좀 전에 저기 세무공무원하고 좀 통화했었는데 자기도 이제 이 친구 세무공무원 저도 밤새 술 마시고 그러면 자기도 왜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게 요즘에 전산에 툭툭 튀어나온대요. 전산에서 위에 발색 발등에서 이걸 쏟아요. 예전에 그런 게 발전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뭐 자기 관한 자기 업체의 선에서 그냥 툭툭 털고 말았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전산에 툭 떠버려요. 그냥. 이거 뭐 잘못됐으니 뭐 가면이 잘못됐으니 뭐 확인해라. 뭐 확인해라. 그래서 자기들도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전 제가 말한 것처럼 특히 커피 전문점 하실 분들은 꼭 이거 처음에부터 제가 좀 하든 안 하든 간에 같이 처음에부터 같이 내세요. 그냥. 이제 뭐 교육은 이쪽에서 걸쭉 끝난 것 같고요. 또 공무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뭘 알아야지 저기 저요. 일반 가세자가 1월에 뭐 아무 매출도 없고 해도 뭘 신고를 무실적 신고. 무실적 신고 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실적 신고. 이 사업자 있으면 왜 무실적 신고예요? 카드 쓰고 있잖아요. 카드 쓰고. 카드 개인 카드 안 써요? 그런 거 신고해요. 저 같은 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어떤 거 하실 건데? 온라인으로. 온라인? 네, 네. 온라인 있으면은 그건 저기 사업장 집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 오피스에 공급 비수. 네. 일단 매출은 없어요. 그렇죠? 무실적 신고해야 될 건데 그러면 카드 쓸 거 아니에요. 카드. 그러면은 그쪽에 보면은 거기 뭐 마켓이라든가 그런 데서 살 거 아니에요. 슈퍼마켓 그런 데서. 그러면 명세서는 안 나왔어요. 뭐 따로. 그러면 그 마켓에서 뭐 산지 뭐 과세가치에서 하나 모르잖아요. 송국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씩 샀다. 10,000원 부가세 있잖아요. 저 같은 그 10,000원 벌써 홍보받아 놓은 거예요. 그 사업자 된 이후 거만 그렇게 그 전 20일 전부터 가는 거예요. 20일 전 거예요? 저 같은 그래요. 원칙대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행복해요. 예. 영화만 좀 가해당 연세네. 예. 근데 그걸 따서 봐야 돼. 아니 하다. 이게 그냥 깎는다고요? 예. 깎는 거니까 그게 뭐 일반적으로 가지고 그게 아마 통과하지는 않아서 첨부하지 않으면 면세예요. 첨부하지 않으면. 그게 아마 면세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뭐 밤 있잖아요. 밤. 네. 밤 까서 판매하시고 그럴 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아니 그거 아마 면세를 해야 돼요. 카페랑
일반 과세는 넣었어요. 일반 과세. 일반 과세는 우리 신고서 여기 우리 부가세 신고서 보면은요. 앞에 보면은 신고서 보면 앞에는 과세 매출이 있어요. 부가세 신고한데 보면 과세 매출 있고 세금이 있고 뒷장 넘기면 면세가 있어요. 면세. 그쪽에 이제 뭐 과일 깎는 거 그 매출 그쪽에 신고. 그리고 처음에 넣을 때는 혹시 모르니 과일하고 같이 하신다 했잖아요. 일반 과세자고. 그때는 그냥 그걸 과세 면세 같이 포함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무서에 신청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면은 아마 일반은 내주지 않을 싶어요. 그리고 그 갈변하잖아요. 깎아놓는 거 포장해 주잖아요. 예. 근데 또 거기에 너무 약품이 갖고 하나 넣으면은 이게 갈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그건 일반 그것도 면세죠. 이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은 다 면세예요. 형태가 안 바뀌면. 그거 말 그대로 첨부하는 게 뭐냐면 방부제잖아요. 방부제. 예. 그건 면세예요. 예. 그것은 제가 혹시 저도 저는 현재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면 저도 한번 알아서 연락 주시면 알아서 알려드리는 그렇게 한번 할게요. 혹시 개인 이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으면요. 나 그 전에 사업자 내기 전에 가지고 있던 뭐 주식이나 뭐 그런 거에 나중에 주식? 네 예. 부담금 받거나 이런 것도 혹시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같이 해야 되나요? 와, 정말 잘 보신 거 그게 전체 다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네. 이자 소득 그런 게 1,800인가 이상 됐을 때 합산이에요. 소득이 네. 이자 소득이에요. 그렇게 되기에는 몇 억 이상 있어야 돼요. 자기 자산이. 이자로만 했을 때. 이자로만 1,800원. 예. 그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게 마지막 이제 거기 소상공인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그럼 몇 주 동안 하신 거예요? 일주일이요? 저쪽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자꾸 질문. 네. 부분 기장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엑셀 파일로 따로따로 그냥 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아까 전에 내가 저희 커피 전문점하고 그거 제가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엑셀표로 따라하시면 그냥 엑셀 파일로 따로따로 관리하라는 말씀. 그렇죠. 아니면 통장을 하나를 쓰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엑셀 표로만 내가 매출 잡을 때 매출만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인식 매출에. 매출만. 예. 그렇게 하신다고 세무서 사무소에 정말 좋아할까? 내 생각에는 가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게 아니 세법 따지면은 그렇게 해야지 공제 받아먹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세무서 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냐면 신고할 때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그래서 아까 100만 원 매출 중에서 이 50만 원은 커피 매출 코드. 코드가 우리 이거 보면 코드가 있잖아요, 이 코드 번호. 네. 이 코드가 다 있어요. 그 피자 매출은 5692 코드고 김밥은 5614 이것은 코드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을 세무서함이 넘겨주시면 코드 번호대로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부가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소득 신고할 때 매출에는 이제 구분이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매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입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전체 매출이 얼마고 왜냐면 똑같은 매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은 100이라서 50, 나눴었는데 매입이 80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입이 똑같이 40 들어갔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커피가 30 들어가고 뭐 빵이 50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구분을 해줘야 돼. 이제 그걸 세무서 사무소에서는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지. 근데 노하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처음부터 통과를 불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애들은 뭐 잘 모르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하죠.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구분한 건 맞긴 맞아요. 가지 세금 감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창업하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직원을 사용하기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직원 있으면 정말 좋긴 좋아요. 이게
세입하면 그냥 크니까. 근데 지금 개업하신 분들은 직원까지 두 있으면까지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창업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창업하시고 오면은 생각하면 아직은 의뢰하기는 좀 힘들걸요. 매출이 좀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아는 뭐 지인의 아는 신규 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번 물어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이상부터 세무사를 구하는데? 그건 답은 없어요. 솔직히. 답은 없는데 저희도 가끔씩 매출이 뭐 한 1억 정도 그분들도 7억, 8천 1억 정도 비당 때문에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하지 말아요. 왜냐면 저희 모텔 기장료가 뭐 기본이 1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1년에 120만 원 플러스 5월달 종합소수에 신고하는데 그 비용이 모텔도 한 3, 40만 원, 한 50을 잡고 그러면 1년 동안 크게 잡으면 한 200만 원 돈 있나 우리가 대출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신고 때마다 신고 대리 수수료 따로 있어요. 그냥 세무사 가까이 세무사 사무실에 하기라고. 신고 때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유리하지. 근데 단점이 뭐냐면 사장님들은 정말 궁금한 건 못 물어보잖아요. 신고할 때만 의뢰하니까. 그게 단점이 있고. 뭐 나머지는 뭐 인터넷 찾으면 요즘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보통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외형이 있다 그러면은 뭐 기장 맡기면 맡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신고 때마다 신고 수수료에서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카드는 무조건 항상 올리셔야 돼요. 저는 항상 만일 정도 되면 업체 사장님이 항상 문자를 다 돌려요. 카드 신규 발급이라든지 만기되어 새로 교체라든지 그 사장님 가끔씩 보면은 우리 카드가 만기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카드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홈택스 안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 번호가 아직 다 바뀌는 건데 다시 다 올려야 됩니다. 그거. 그래야지 이게 다 올리고 다운되니까 혹시 세무사 사무실 맡길 때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맡게 되면은 웬만한 거 다 공지해달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무실은 공지를 많이 안 해줘요. 하도 이게 세무서에 대해서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해명이라고 그런 게 많이 나오고 한국도 많이 바꾸니까 해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매출 얼마 안 되니까 공지를 좀 많이 해달라 했어요. 보험은 할인 굉장히 내가 없을까? 보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바이카라고 뭐 국민연금이나 최대한 안 하고 있는 게 낫죠. 소득이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최대한 안 하고 덕후로 그렇죠. 네. 근데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직원이 있어도 이동직 신고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고용 산재보험만 들면 돼. 직원 것만에 대해서. 뭐 2%막 필거해야 많아봤자 2%인데 근데 직원이 정식 직원 되는가 동시에 사장님하고 직원 같이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때 직원만 혼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식 직원 됐을 때. 알바로만 알바로. 하면 그렇죠. 그지.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뭐 사업소도 신고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업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용직으로 월급을 올려버렸어요. 그냥. 저기 일용직을 해가지고 세금 납부 하더라도 참 하시고 싶어요. 요즘 하도 사업소득자들은 그 해명자로 많이 나오니까 또 그 사람들 나중에 5월달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소득 잡혀가지고 또 저기 건강보험과 연금 또 납부하게 되냐 또 이렇게 말 듣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일용직으로. 아직까지 일용직은 신고하면 그걸 다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특별히 뭐 타치는 없다. 다른 거 또 있을까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